한때 금값이었는데 지금은 형편없이 가격이 떨어진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. 5위를 차지한 것은 빌라입니다. 빌라가 한때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. 왜 주목을 받았냐면 아주 먼 과거도 아닙니다. 빌라는 아파트를 못 가서 꼭 간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개념이었어요. 주택보다는 조금 편한 곳, 이런 개념이 좀 더 강했었어요. 그랬던 빌라가 지금은 아주 형편없는 대접을 받게 됐죠.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? 공급이 너무 많아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, 그리고 또 아파트의 품질이 또 굉장히 좋아졌어요. 그래서 빌라와 아파트의 격차가 예전에는 요 정도 격차였다라고 하면 그 격차가 확 벌어진 이런 상태가 돼버렸죠. 그러다 보니 빌라의 값어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. 게다가 결정타도 있죠. 전세 사기 사건이 다 빌라에서 일어나다 보니 빌라의 값어치가 더욱더 떨어지게 됐습니다. 4위를 차지한 것은 원룸 건물입니다. 원룸 건물이라는 건 싸지가 않아요. 원룸 하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원룸 건물이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원룸 건물이라는 건 싸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예전에 비하면 그 값어치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. 왜 그러냐?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. 그리고 또 원룸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원룸을 지을 수 있는 곳들을 다 제한해 놨거든요. 그런데 그 원룸을 지을 수 있는 곳이라는 곳이 역세권과 굉장히 거리가 먼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?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실제적인 상황과 맞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. 주거비도 좀 아끼고 그러면서 출퇴근도 가깝게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, 그러기에는 원룸이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, 이런 얘기예요. 오피스텔에 밀리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. 그래서 예전과 같이 원룸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내 노후 걱정은 하나도 없겠다 라는 상황은 이제 벗어나 버리게 됐어요. 자, 3위는 구축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. 여러분들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주상복합 아파트인지 일반 아파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. 그렇게 짙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전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면서 얻은 노하우를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주상복합이라고 해서 졌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살다 보니까 이게 매우 불편하더라라는 걸 알게 돼서 지금은 아파트랑 똑같이 짓습니다.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주상복합 말 그대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같이 지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다만 깨끗하게만 지었을 뿐이에요. 그 대표적인 주상복합이 뭐냐면은 강남에 있는 타워팰리스죠. 그래서 타워팰리스가 나올 때만 해도 이전의 주상복합과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그런 주상복합이었어요. 예전에는 그냥 말 그대로 주상복합 건물이라기보다 주상복잡 건물이죠. 복잡해 그냥.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거거든요. 그거를 정리된 형태의 고급 형태를 최초로 만든 게 타워팰리스입니다. 그래서 한때는 부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았었죠. 그래서 주상복합, 부자들은 주상복합 산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됐었어요.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주상복합이 매우 불편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쾌적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추위 더위에 약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, 또 심지어는 조금 더 나가서 재산 가치마저도 조금 떨어집니다. 왜냐? 그러니까 너무 용적률 높게 짓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. 2010년도 이전에 지어진 주상복합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가치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, 물론 이제 지금 강남의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요 근래에 몇 년 사이에 다시 이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 이전까지 너무 가격이 안 올랐기 때문에 오른 면도 있고, 그리고 또 주목받은 거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면 거기서도 초대형 이런 평수에 있는 것들만 주목을 받는 거지,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84형이라든지 그 이상 약간 넓은 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강남에 있는 다른 아파트랑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자, 2위는 아파텔입니다. 아파텔이라는 거 말 자체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섞어 놓은 거. 다시 말해서 아파트처럼 지어졌기는 하나 사실은 오피스텔. 이런 게 이제 아파텔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것도 한때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고 프리미엄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시장에서
가장 안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. 예, 일단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면적이 크다 보니까는 아주 싸게 책정이 될 수도 없어요. 문제는 이게 법적인 규제에 의해서 아파트로서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. 오피스텔 대우를 받는 거죠. 그러다 보니 매우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. 대출도 아파트 같은 대출 못 받는 상황이고, 그러니까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중간에 있으면서 나쁜 거는 다 적용이 되는 이런 모양이 돼버렸어요. 1위로 선정된 거는 생활 숙박시설입니다. 생숙이라고 하는 거죠. 아파트과 비슷하긴 합니다. 근데 그것보다도 더 상황이 나쁩니다. 한때는 굉장히 청약 경쟁률도 높고 그리고 프리미엄도 억대까지 올라가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프리미엄 모조리 다 사라지고 매매도 잘 안 되고 심지어는 정상적인 전월세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프리미엄은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. 자, 이렇게 1, 2, 3, 4, 5위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.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속이 끓을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많이 있어요. 그렇죠? 이게 우리가 그냥 야 이거 재밌다 옛날에 이랬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? 본인에게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남의 일이다라고만 볼 일이 아니고 잘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잘 캐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배워야 될 점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일단 주거시설에 있어서 좀 상식적이지 않은 형태의 주거시설, 일단 이거는 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상식적이라는 건 뭐예요? 인간이 거주하는 데서 편안한 쾌적한 환경 있잖아요. 이런 쾌적한 환경과 뭔가 어울리지 않는 뭔가 억지로 만든 것 같은 이런 류. 그러니까 옛날에 한때는 오피스텔도 1000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인 적도 있었거든요. 근데 재밌는 건 이 오피스텔이 바닥 난방이 안 됐어요. 그런데도 1000대1 경쟁을 했었어요. 근데 그때 사람들은 물론 다 이제 돈을 벌고 싶은 욕구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만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거를 주거용으로 임대를 줄 거면 바닥 난방이 안 되는데 이게 되나?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다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. 그런데도 그때 이제 이렇게 관계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, 요새는 사람들이 서구화돼서 라디에이터 같은 거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바닥난방 이게 촌스러운 거예요. 이런 거 이제 한물 갔어요. 이제 다 공기가 훈훈하게 되는 거 이런 걸 좋아하지 누가 그 바닥 뜨끈뜨끈한 거 좋아합니까? 그런 거 다 어르신들이나 좋아하는 거예요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된지 아시겠죠? 나중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. 두 번째는 항상 공급이 중요합니다. 공급. 전세 사기 사건으로 화곡동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? 근데 화곡동이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전세 사기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동네였고 막 역전세난이 나고 이런 동네였냐?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.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다 전세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정말 평화로운 날들을 계속 보내왔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를 갖고 있으면 이게 혹시 너무 많이 지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이 공급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세 번째 보여야 될 것은 공급에서 한 단계 더 나간 얘기인데요. 똑같은 물건이 공급되느냐도 봐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. 대체 수단이 있어지느냐도 한번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. 그게 이제 바로 제가 얘기한 원룸주택, 오피스텔 이런 거라는 거죠. 이건 원룸주택이 막 더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었는데 규제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막 아무데나 막 원룸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게 막 늘어나는 건 아니었지만은 오피스텔이라는 대체 수단 그리고 심지어는 더 좋은 수단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내 지위를 흔들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잘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. 네 번째 배워야 될 점은 역시 비싸게 사는 건 주의하셔야 된다. 항상 비싸게 사는 건 위험합니다. 물론 비싸게 사는 것이 다 투자성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. 비싸게 사도 투자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무조건 싸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. 그렇긴 하나 일단
비싸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비싼 걸 여러분이 살 때에는, 다시 말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살 때, 이런 때는 여러분들이 흥분하지 마시고 정말 그 물건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.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이렇게 한때 금값이었으나 지금은 가격이 형편없게 된 이런 물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더 많이 배웠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, 이렇게 여러분의 자산은 한때 금값이었다가 이런 형편없는 가격이 되지 마시고,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? 금값이었다가 다이아몬드 값 이렇게 계속 올라가도록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